예, 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상당히 장중 흐름상에서는 좀 지루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갔는데, 예, 어제 종가인 보합선에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서 갈 텐데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장세가 6월 이후에 이제 6월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 구간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수급을 좀 풀어가는 거고요. 오늘 마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조정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우량주 시장에 대한 시장 또는 우량주 대형사에 대한 수급 분석을 좀 했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개별주나 중소형사의 종목군들은 다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사실상 이제 대형사들을 매매하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수급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몇몇 대형사들의 종목군들 수급 동향을 이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 시장의 메이저와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딱 이제 수급 주체는 기관, 외국인, 개인인데, 그리고 뭐 국가 및 지자체가 있죠, 따로.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 주체는 세 주체란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 개인.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 메이저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의 지수대에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해낼 수 있는, 예? 그런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메이저인 외국인이 산다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눈으로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내일장 공략주 보기 전에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 지금 시장의 수급 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잠시 후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것이 매매 동향상의 수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포지션에 따라, 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대형주들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아차 지난주에 이제 차트를 봤었죠. 오늘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는,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격인 종목군들이잖아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09년도, 예,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때 있던 종목이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화면 밑쪽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개인들의 보유 수량을 뜻하는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몇천 원대의 기아차가 뭐 2,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또 5, 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7, 8만 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상에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은 꾸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쭉날쭉한 이유는 주가 자체도 안 쉬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는 조정도 살짝 주면서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하는 흐름상에서 개인들한테 시장 메이저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살짝 넘겨줬다가 또 다시 주워 담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돼 버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실제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 상황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캔들 시세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꼭 차트라는 것이 유용한 부분이 꼭 주가의 행방을 예상하는 것보다 아무리 그 뭐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열어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아차라는 종목, 내가 뭐 기아차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지금 밸류에이션은 가치는 또 어떤 상황인지, 그 대비해서 가격은 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기아차의 차트를 딱 열어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러한 정보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불과 몇천 원짜리 종목이 7, 8만 원까지 올라왔구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약 8만 5천 원 구간까지 올라온 이 기아차가 작년 4월 달부터는 상승을 멈추고 계속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방향성이 없잖아요. 지금 횡보잖아요. 방향성이 횡보잖아요. 위아래 방향성이 아니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죠. 주가가. 지금 보시면 기아차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작년 4월 달에 상승을 멈춘 종목입니다. 상승을 멈추고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아차라는, 최근에도 이제 현대기아차,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현대차도 마찬가지의 차트예요. 근데 그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시장 자체는 작년에 이제 2월 조정받고 5월 조정받으면서 결국에는 반등이 들어가고 4월 구간상에서 2231포인트라는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신고점. 그 당시의 고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2231포인트의 고점인데 시장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1800포인트까지. 그런데도 얘네들은 가격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지탱하는, 수급을 지키고 있는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기아차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이제 4월 달에 상승을 멈췄어요. 그리고 시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횡보를 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개인 보유 수량인데 상승기까지의 기아차의 개인들 보유 수량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에서 잠깐 늘어나는데 몇천 원짜리 1, 2만 원 지나고 3, 4만 원 지나고 5, 6만 원 지나고 18만 원까지 올라올 때는 꾸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꾸준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줄어든 이후에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상당히 좀 지루하게 횡보를 거치는데 그 구간 안에서는 시세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흐름상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간 상태에서 최근에 올해 이제 2, 3월 달이죠. 2, 3월 달이 지나고 나서 2, 3월 달이 지나고 나서 시장은 그냥 횡보를 주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고가권으로 올라갑니다. 그 구간에서는 또 지고 있던 개인들의 물량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형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 메이저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고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주도주격의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스피 200 안에 웬만한 인지도 있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내가 매매는 안 했어도 어떤 종목, 뭐 예를 들어서 하나지주, 두산지주, LG전자 이 정도의 이제 익숙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개 이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이제 수급 변화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만큼 개인들이 보유 수량 주가의 상승기에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쪽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기아차의 수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사고 있냐 팔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들이 사간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기관이든 외국인은 한쪽에서 물량을, 양쪽이든 한쪽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물량은 이제 받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시장 메이저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기관이나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예? 기관이나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용 인력들이 매매를 하는 형태 자체가 강세 구간이든 약세 구간이든 강한 종목을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종목을 우선으로. 그래서 간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가니까 물량을 더 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받아서 사고 올라올 때 달아놓고 팔고, 보통 이러한 매매를 하시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가를 막 잡아먹으면서, 호가를 막 잡아먹으면서 시세를 올리는 것도 시장 메이저고, 물량을 밑으로 쏟아 부으면서 시세를 하락시키는 것도, 하락 압력을 보여하는 것도 시장 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운용 전략,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철학이나,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뭐 운영의 이제 계좌 운영의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습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습성이라고. 그러니까 참 오래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지 이제 10년, 11년 차가 되는데, 그 전의 데이터도 이제 계속해서 열어보게 되면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가지고만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확률적으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했잖아요. 100%의 확률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빅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리치의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법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기법이라는 단어가 참 우스운 단어 같아요. 우스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1 더하기 1은 참 이것도 식상한 공식이죠. 식상한 내용들인데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1 더하기 1은요. 발상을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1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승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데이터를 얼마나 자세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예상했을 때 그 승률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수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뭐 상승 삼각형이 있고 하락 삼각형이 있고 대칭 삼각형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외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N자형 패턴이 있어요. 전저점보다 높은 다음 저점을, 현재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반등이 들어갈 때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알파벳 N, 영어 알파벳 N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N자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시청자분들 누군가 하나 이건 N자형 패턴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어,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뭉쳤기 때문에 한 10번 중에 저점이 높아지면 전고점을 높아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 이전에, 과거에 라고 했을 때 10번 중에 9번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전저점보다 높은 현재의 저점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전고점을 못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번에도 전고점을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넘어가는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전에는 10번 중에 9번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인 한 번 못 넘어간 한 번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
9번이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 가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우스가 좀 떨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수급 구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형사나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5월에 시장 조정 들어갔잖아요. 중순까지 가격 조정 들어가고 중순부터 말까지 5월 말까지 지난달 말까지 변동성의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 들어서요. 6월 첫 거래일에 시장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이에요. 근데 가격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급도 변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형사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형주, 우량 대형사들과 시장 안에서 수급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스트라이크쇼 2부 시간, 이 강의 시간에 무엇을 얘기를 하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걱정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식의 본질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 그것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의 짓지 말자입니다. 정의.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방금 전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확률에 대한 얘기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10번 중에 9번이 그렇다더라. 10번 중에 9번이 그렇다더라.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근데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시세는 오르고 반면에 개인들은 팔고 기관이나 외국 애들이 매도를 하면 개인들이 사면서 가격은 다운되고 이걸 공식같이 외우시지 마시라고요. 기법이라는 것은 글쎄요. 시장 안에 정말 솔깃할 수 있는 빅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승률 100%, 뭐 실수. 그러니까 물론 승률 100%라는 것을 무조건 기법이라고 논하지는 않겠지만 수학 공식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도 돈 잃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지금 나눠놨잖아요. 개별 소형사들 그리고 급등주들의 수급 분석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형 우량주 또는 시장 수급 분석을 할 때와 이러한 종목군들, 하루 중에 진폭이 큰 종목군들을 수급 분석을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급 분석이란 것의 내용은 실제로 우량주나 시장을 보실 때는 적용을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소형사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신뢰도 자체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잘 안 건드리죠.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이 잘 안 건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치 일부 테마주들의 금융당국에서 공황도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시장 구간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는 대형사 시장 업종의 중심이 되는 대표주를 사야 된다. 죽더라도 걔네들을 잡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얼마나 시장 오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시장이 19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반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한 업종군 안에서 아무리 소외된 업종이라고 해도
그 업종 안에 대형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수익은 안 나요. 예? 뭐 일부의 스트라이크 쇼의 그 수용시 포트폴리오 안에 제 종목군들도 보셨겠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17%가 올라왔습니다. 대형사인데 예, 1, 2주 만에 17% 이상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급분 제가 이게 약간은 좀 비껴나가는 얘기인데요. 이따가 이제 홈런주 얘기를 할 때, 종목 얘기를 할 때 종목 분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장세 판단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별 소형사하고 급등주에 대한 수급 분석의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장과 무관한 흐름으로 세력이 개입된다. 이 세력이라는 거 가지고 소설 쓰지는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예? 특정 개인이 있나 보구나. 그것이 이제 세력을 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이라는 것은 그냥 매수세예요, 매수세. 매수세 또는 매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시장과 무관한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대형사들의 수급 분석을 했을 때는 메이저하고 개인을 나눠놨죠. 메이저하고 개인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급등주들, 소별 개형사 테마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나눠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수급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순 수급 동안 분석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이나 우량주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외국계 창고를 이용해서 단기 거래를 합니다. 하루 이틀간의 거래도 해요.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 물량 잡아놨다가 다음날 반등 한 5, 6% 들어가면 끊어내고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서의 방식과는 완전히 우량주 같은 애들이 하루 뭐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5, 6% 반등 들어가고 시세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 따라다니는 애들이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대의 진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계속 걸리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진폭이나 급등락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쌌다 팔았다 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분석의 방법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력주만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요. 제가 오늘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또 이 시간이 없어질까 봐 제가 오늘 이 스트라이크 쇼 2부를 마치고요. 예, 리치맵 사이트 안에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PC로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리치맵 사이트 안에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로 중심을 잡아드리고 종목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TV 프로는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를 좀 이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 상당히 궁금하실 테고 그 구간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참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기아차하고 뭐 기업은행하고 뭐 이러한 종목군들 예를 좀 들었었잖아요. 오늘 앞에서 이제 개별주 몇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참 이전에 뭡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서한. 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급등 시세가 들어오죠. 동전주가 2,000원 위쪽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5, 600원짜리가 이제 2,000원 위쪽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재작년입니다. 2010년 12월 달에 이제 급등이 들어오고 1월 달까지
뭐 등락이 나오죠. 그리고 고가가 2월 10일 날 잡히는데 이 밑에 이 그 하단에 하단에 이 수급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도 이제 기아차를 봤습니다. 기아차를 보니까 주가가 몇천 원짜리가 1, 2만 원, 3, 4만 원, 5, 6만 원, 6,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상에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은 보유 수량은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고점을 8만 5천 원 영역권에서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을 주니까 얘네들이 반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주가하고는 반대로 간 거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개인 보유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올라오기 시작해서 5, 600원짜리가 2,000원까지 올라와요. 2,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온 상태에서 보시면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하죠. 사기 시작하죠.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 사기 시작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에요. 근데 고가는 2월 10일 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에. 2월 10일 이날 나온 겁니다. 근데 얘네들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시장의 이 종목의 고가가 2월 10일 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개인들의 보유 수량도 같이 올라가네. 그쵸? 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이제 기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시장 메이저라는 애들이 주식을 사면서 걔네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의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사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기관 외국인 개인까지 세 주체가 모두 파는 종목은 없어요. 모두 파는 종목은 없습니다. 응? 자, 보세요. 개인 보유 수량이 줄어드는 흐름상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한쪽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사거나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기관도 같이 팔 수가 있어요. 개인들하고. 응? 이 두 주체 안에서 매수 주체가 잡힌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주고 주도주고 지수 관련주로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작년 4월 달에 고점이 나왔고 작년 4월 달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다가 작년 4월 달 고점 이후에 조정을 주니까 그때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반짝 올라왔죠. 위쪽으로. 늘어났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서한이라는 종목이에요. 서한이라는 종목이 몇십 개의 서한이라는 종목이 뭐 서한 1, 서한 2, 서한 3 해가지고 몇십 개가 있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우르르 움직여봤자 지수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기 때문인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급등의 진폭도 가능한 겁니다. 자, 보시면 작년 2월 보세요. 작년 2월 달에 2,380원이라는 고점이 나왔는데 그 시기까지 오히려 얘는 기아차의 수급 동향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응?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늘어났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돈을 벌었을까? 이때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을까? 라는 겁니다. 안 팔아요.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밀려버린 거니까. 에? 밀려서 지금은 거래도 부진하고 소외받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함축해서 좀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장 관련의 대형 우량주 그리고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시장 메이저가 있고요. 여기에 반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근데
항상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메이저의 방향성과 개인의 방향성은 항상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장하고 대형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소형 급등, 테마,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이 안 맞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살짝 좀 눈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예. 중간중간에 기관 애들하고 외국 애들하고 살짝 들어와요. 살짝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개인 애들이 물량을 쥐고 계속 안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나 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 메이저들도 보유수량이 묶여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받고 뭐 치고받고 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죠. 내놓지는 않잖아요, 지금.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2,400원 찍었던 게 지금 1,2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성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고점 이후에 지금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과 오늘 장에서 오늘 이제 앞에서 이제 정리해드린 그 수급 개념 있잖아요. 그것과는 지금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NRD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NRD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도 한번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기아차하고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의 수급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은 개별 테마 종목군들, 예? 얘네들은 다르다. 그 공식 대입하면 안 된다. 예? 그 공식이라고 했네요. 예, 그 내용을 여기서 대입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NRD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도 한 1,000원짜리 종목인데 5,500원, 6,000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5,500원, 6,000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2010년 말부터 해서 2011년 초 고가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얘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구간상에서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하죠. 샀다 팔았다는 하는데 얘는 소외받는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높아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서한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려놓고 펜이 안 나오네요. 예. 한 번 올려놓고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려놓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 흐름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보유 비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내려왔는데 그냥 가지고 있죠.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레벨이 높아졌어요. 보유 비중 수량 자체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가가 새로 쓰였잖아요. 새로 쓰이는 구간 안에서는 매수 매도를 안 했어요. 그냥 유지만 합니다. 보유 수량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량은 매수 매도는 안 하고 유지만 하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상에서 내려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샀냐, 벌었냐, 잃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주가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죠.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시장이나 대형 우량주들을 배울 때는 주가가 오를 때는 개인 수량은 줄어들고 주가가 내릴 때는 개인 수량은 는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RD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하고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주가 하락하니까 개인 수량도 같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개인들이 지금 팔면서 내려왔다라는 건데, 응? 앞에서 대형사 수급 얘기할 때 하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그 수급 분석이라는 것이 실제로 특히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 분석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 몇몇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창구 분석이라고 해서 그쵸? 창구 분석이라고 해서 증권사 5개 회원사 상위 5개 회원사 찍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키움증권에서 오늘 몇만 주 들어왔고, 예? 삼성증권에서 몇만 주 들어왔고, 현대증권, 대신증권, 예? IBK증권 뭐 해가지고 계속 나눠놓고 주포가 그 쓰는 창구 예?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산다라고 해서 주식 매수하겠어요, 시청자분들?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물량을 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예? 티나게 그냥 한 창구에서만 계속 밀어넣겠어요. 나 매수한다 보여주면서 가격 올리면서요. 예? 불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보세요. 이거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건전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건전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시장도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오를 때 주식을 가장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개인이고요. 시장이 내릴 때 밑에서 받치면서 계속 주식을 걷어들이는 것이 매수를 하는 것이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뜻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시장 메이저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고점과 저점의 개인 비중의 증가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저점에서 고점은 개인 비중의 감소. 저점에서 고점 올라갈 때는 감소, 내려올 때는 증가한다. 그쵸? 이 부분 예,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지난 시간에 그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그 사이트에서 녹화 부여일이 꼭 확인하세요. 수급 얘기를 하면서 차익 매도세하고 경계성 매도세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익 매도세는 시세를 마무리하는 조정을 뜻하는 거고요. 경계성 매도세는 눌림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건 쉬었다 다시 가는 거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방향성의 연속이 경계성 매도세. 한 파동 또는 한 마디를 마무리했을 때 나오는 매도세가 차익 매도세. 이거 중요합니다. VOD 또 확인하시고요. 홈런주 넘어가면서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볼 텐데, 볼 텐데요. 그 지난주에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지금 현재 그 수영시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져 있는 제 종목군들, 6월달 들어서 계속 5월달, 6월달 들어서 계속 추천해드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도 하나 있는데, 일단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조정이 들어올 때 처음으로 이제 수영 씨한테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유기간이 좀 길어요. 보유기간이 좀 길은데, 보유기간에 비해서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제도 이제 현대중공업 설명을 해드리면서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이 좀 느려 보이기는 하나 느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요. 이게 현대중공업의 차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차트인데 5월달 작년 올해 이제 2월달까지 시장 반등 일어날 때 같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맞죠? 시장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얘는 3월 고점 이후에 계속 꺾이다가 5월 달에 시장 조정 들어올 때 더 꺾였어요. 더 꺾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6월 달 반등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얘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강의로 지금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 수급표예요.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걸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업종 있죠? 코스피 시장의 수급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지수예요. 검은색. 검은색이 이제 지수입니다. 6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이중저점 만들어 놓고 시장 반등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저점 하나입니다. 자, 시장의 최저점은 6월 4일. 그쵸? 6월 4일. 6월의 두 번째 거래일에 시장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1850포인트, 1900포인트 근접까지 올라와 있죠. 자, 5월 달은 내려왔다가 중순까지 하락을 했어요. 5월 달은. 5월 달 접어들어서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 밑에까지 내려오다가 변동성 구간 지나고 저점 한번 다시 잡아놓고 올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선을 좀 진하게 표시를 해보죠. 자, 이 오렌지색 선인데, 자, 여기가 5월입니다. 5월. 5월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 5월 달 들어서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 밑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그쵸? 중순까지입니다. 중순까지. 자,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에요. 주식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5월 달에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 밑에까지 200포인트 정도가량 밀리니까 주식을 4조 원까지 매수를 해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4조 원까지 매수를 한 겁니다. 2.5조 원을 여기서 산 거죠. 자, 중요합니다.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까지 하락할 때 2.5조 원을 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 6월 들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들어갔죠. 지금 지수대 어디예요? 1900포인트 이하입니다. 1890포인트 때인데 보세요. 6월 들어서 반등 들어가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반등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어때요? 4조 원부터 1조 5천원까지 줄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들은 샀다. 6월 달 들어서 시장이 반등 들어갈 때 개인들은 팔았다. 그쵸?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데 개인들은 2.5조 원을 산 거예요. 근데 시장이 1800포인트부터 1900포인트가 채 안 되는 수치까지 반등이 들어갔는데 2.5조 원을 이미 팔았습니다. 이미 판 거예요. 이미. 2000포인트 레벨 안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중만큼 1900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 1900포인트도 아직 회복을 안 했는데 이미 2.5조 원을 팔았다는 겁니다.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빠질 때 매수했던 것을 100포인트 반등하는 구간 안에서 전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응? 얘네들이 그만큼 팔았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이만큼 2.5조 원을 샀다라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팔았다라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2.5조 원을 다시 팔았다라는 것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 정말 중요해요. 시청자분들. 시장이 뭐 그리스다 뭐 스페인이다 계속 뭐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식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릅니다. 예?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 보세요. 200포인트 빠질 때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100포인트 반등 들어가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다시 2000포인트 올라온 시점이고 다시 2.5조 원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뭐 그냥 내려올 때 팔고 올라올 때 그냥 팔아가지고 본전치기 했나 보다 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포인트 내려올 때 샀던 물량을 100포인트 반등 들어가는데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매니저의 물량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19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장 매니저가 사면서 올릴 겁니다.
더 사겠죠, 그러면. 응? 추가적으로 100포인트 더 올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현대중공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6만 원 이하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간단합니다. 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현대중공업하고요.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세요. 어제 얘가 4% 가까이 올랐거든요.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삼성중공업이 5% 가까이 오르고, 맞나요? 잠깐만요. 예. 삼성중공업이 5% 가까이 오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4% 가까이 올랐거든요. 현대중공업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탄력이 제일 낮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요. 근데 어제 4% 가까이 오른 대우조선해양은, 보고 계시는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2%권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제일 조금 오른 종목이에요. 조금 오른 종목. 근데 오늘 보합이에요. 약보합 마감입니다. 밀리지 않았죠. 앞에서 많이 올랐던, 어제 많이 올랐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까이 밀리고요. 어제 제일 빅3 중에 제일 적게 오른 현대중공업은 오늘 안 밀렸어요. 약보합 마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빅3 중에 뭐가 더 제일 낫냐라고 했을 때는 현대중공업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명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종은 택했잖아요. 유로존 리스크에 의해서 가장 안 좋다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내려온 종목이다. 에? 라는 것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선업종을 택했습니다. 그 안에 대표 종목이 현대중공업이고요. 빅3 중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걔네들은 진폭 따라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오는 종목이고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또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만 시청자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인포피아도 오늘 2% 정도 올랐죠. SK이노베이션은 2% 가까이 밀렸는데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15% 이상 올라온 종목입니다. 예. 안 쉬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종목이든 시장이든 아무리 좋아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 없어요.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종목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숨고르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또 시간 부족해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9시에요. 그 리치맵 사이트에요. 리치맵 사이트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마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시간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